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요즘 부동산 정말 뭐 정책도 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지금 청와대 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도 좀 이제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쪽하고. 자, 그다음에 또 뭐 여권의 대선 주자들 아니면 또 야권의 또 뭐 이야기들 뭐 또 다 좀 다르고, 지금 뭐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르고, 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복잡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안개 속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안개 속일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기본을 보고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좀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자, 방송 중에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부동산 투자 망하면 안 되겠죠. 자, 뭐 성공을 하려면은 꼭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투자의 속성, 이런 것들을 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은 축을 따라서 뭐 성장한다, 축을 따라서 뭐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 제가 도로축, 뭐 너무나 뭐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라는 것도, 자, 그냥 단순하게 교통기능,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망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것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한남아시, 그러니까 반포 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내려가면서 뭐 양재 쪽이라든지 용인, 뭐 수원, 그렇죠. 뭐 대전, 뭐 가운데 쪽에 뭐 다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산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부동산의 축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했고, 이 주변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자, 그러면 뭐 기존에 있었던 이런 축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축이 어디 생기느냐, 그렇죠. 지금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포천, 그렇죠. 경기도 포천 쪽에서 지금 세종, 그렇죠. 세종특별시까지 지금 가는 바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지금 일부는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천에서 지금 구리까지는 지금 개통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또 구리에서 안성까지, 뭐 가운데에 이제 뭐 용인도 있고 경기도 뭐 그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죠. 자, 요 지역들, 요쪽을 이제 지나가는 이것이 구리에서 안성까지가 이제 2022년이니까 이제 내년이죠. 그렇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통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안성에서 세종까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포천에서 서울로 해서 경기도 이제 주요 지역들을 해서 세종까지 연결이 되는 또 하나의, 그렇죠, 뭐 중요한 뭐 도로축이 이제 생길 텐데, 이것이 2024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면 이제 개통이 되니까 이것을 또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또 하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뭐 서울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축이다. 제가 늘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한강이 부동산에 있어서 엄청난 축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최근에 한강 조망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한강이 보이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37억까지 뭐 간다라고 하면 한강이 보이지 않으면 뭐 한 31, 2억. 그러니까 거의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거의 뭐 한 5, 6억, 많게는 7, 8억까지 나는 것이 바로 한강의 의미가 큰데 단순하게 이렇게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강을 어느 정도 가까이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크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한강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죠. 지금 강남 4구라고 하는 뭐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동 이런 지역들도 대부분이 그렇죠. 한강 가까이에 있죠. 지금 뭐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뭐 영등포구라든지 또 목동에 있는 이제 양천구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마곡 쪽이 있는 그렇죠. 강서구라든지 또 마포나 뭐 용산이나 성동이나 뭐 광진 뭐 이런 지역들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미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기도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지금 뭐 그 남양주 쪽에 있는 뭐 그 다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뭐 이쪽에 뭐 일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김포 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경기도권 파주치고는 또 많이 이제 올라간 것들이 대부분이 한강축이라고 하는 한강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그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는 녹지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공세권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자, 한강이라는 것도 뭐 그 비슷한 뭐 의미가 일 수가 있겠는데 한강 가까이에 또 많은 녹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중구라든지 종로 뭐 이런 쪽으로 가보면 또 경복궁이라든지 그렇죠. 뭐 덕수궁 뭐 창덕궁 뭐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뭐 이런 도심 안에 또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올림픽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심 안에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그중에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용산민족공원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용산민족공원 주변으로 해서 또 많은 고급 주거단지가 생기고 있는 것들도 이런 녹지축, 공원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많은 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담기게 됩니다. 도시라는 것은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시장이 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고 서울 같으면은 그렇죠. 2030년까지 뭐 하겠다라고 하는 2030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어떤 개발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보존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발적으로 가느냐 이런 방향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 큰 게 하나가 서울을 기준해서 한다면 그렇죠. 대도심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으면은 3대도심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당연히 지금 중구나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이제 도심권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강남 그러니까 업무지구 쪽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업무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를 또 끼고 있는 그렇죠. 여의도 영등포 지역 이렇게 해서 3대도심이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은 이런 3대도심을 중심으로 그렇죠. 좀 크게 좀 발전을 시키겠다. 그 안에서도 큰 핵으로서의 개발의 축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 게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광역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는 어떤 큰 개념이라고 한다라면 또 광역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 지역 안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잠실 같은 경우죠. 그렇죠. 지금 잠실 같으면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기존의 잠실에 있는 롯데 업무타운을 중심으로 한 또 이쪽들도 많이 지금 또 뭐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가 또 그렇죠.
7대 광역 중심 하나가 이제 또 잠실이 되겠고, 자, 또 하나가 용산 같은 곳이죠. 그렇죠. 자, 용산 뭐 민족공원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용산 이제 정비창 부지 이쪽에 또 대규모 업무타운이 지금 들어올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광역 중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또 하나가 마곡 같은 곳들이죠. 그렇죠. 자, 마곡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서남권 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곡 같으면 지금 R&D 쪽으로 지금 서울 안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정말 또 7대 광역 중심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도심 계획이라든지 광역 중심 계획, 물론 이 안에는 또 12지역 중심이라든지 뭐 112개 또 세부 계획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자라면 일단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을 따라가면 돈을 줍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하철을 빼놓고는 서울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지하철이라고 하면 그렇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까지를 보통 우리가 1세대 지하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세대 지하철 중에서 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자, 여기에 하나가 있으면 뭐 역 하나가 있어도 물론 여기에서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멀어도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에는 투자를 해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까지는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가능하다면 5분 이내의 역세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세권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면 상업, 업무면 업무, 주거면 주거, 특히나 지금 뭐 1인 가구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세권 주변으로 되어 있는 많은 생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주 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지하철 안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도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지만 2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지하철역에 3개 노선이 겹쳐지면 더 좋겠죠. 뭐 여기에다 4개, 5개 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더블 역세권이다, 뭐 트리플 역세권이다, 뭐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많은 지하철 노선이 뭐 겹치면 겹칠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2세대 지하철 그러면 이제 많은 경전철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자, 1세대 지하철에 비해서 2세대 지하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2세대 지하철 같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좀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세대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GTX죠. 광역 급행철도. 자, 지금 뭐 그 가장 빠른 게 이제 GTX A 노선이 되겠죠. 자, GTX A 노선이 지금 이제 2023년이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미 뭐 차량도 이제 공개가 되고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A 노선, 그다음에 B 노선, C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안산선이라고, 그렇죠. 이것도 거의 GTX급이라고 해서 시흥하고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이제 또 여의도, 영등포까지 오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죠, 지금 GTX D 노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뭐 김포나 이제 부천 쪽에서 강남권, 그다음에 뭐 많게는 지금 하남에 지금 새로 생기는 교산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게 GTX D 노선이었는데, 결국은 뭐 이것이 김부선이라고 해서 김포하고 부천 정도만 연결하는 걸, 물론 나중에 또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무리 GTX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3대도심이라고 하는 종로나 중구의 이 업무지구, 그다음에 강남 쪽의 업무지구, 그다음에 그렇죠, 여의도 업무지구, 이런 곳을 지나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황금 노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GTX D 노선처럼 많은 좀 지탄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종로 쪽에 GTX A 노선하고 이제 지금 B 노선이 지금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강남 삼성역 주변 국제기로 복합지구들은 이쪽으로 A 노선하고 C 노선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 쪽으로 해서 GTX B 노선하고 지금 신안산선 이렇게 지금 알고 봤더니 이런 3세대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종로나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3대 업무지구 뭐 큰 대도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은 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지금은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심리는 조금 꺾여 있는 지금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팔았을 때 많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심리도 그렇고 매도 심리도 그렇고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좀 분위기들이 나오고 지금 좀 우왕좌왕하는 심리가 뭐 가장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매수 심리든지 매도 심리든지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숨겨진 심리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기대이익에 대한 심리다. 결국은 매수 심리든지 매도 심리든지 결국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앵커 효과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3대도심이라고 하는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이런 쪽이 앵커 역할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키 맞추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또 밀어 올리기를 한다라면 바깥쪽에서 부동산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앵커 역할을 하는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이 또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3대도심 이런 중심권 쪽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중심권 쪽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키 맞추기든 밀어올리기든. 자,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이런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다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많은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뭐 금매가 나온 것들이 있다라면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매도 전략을 짜기도 어렵고 매수 전략을 짜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 물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기 신도시를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서울 도심권을 기다려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 또 소액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뭐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옥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세미나, 개인 상담 이런 시간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근데 예약 전화 하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뭐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더 중심권 쪽으로 들어오라라고 늘 말씀드리고, 뭐 정말 우리가 종로 한복판에 그렇죠. 중구 한복판에 투자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3대 도심 뭐 종로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구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잘 좀 보고 해야 될 텐데, 그중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2호선도 서고요. 뭐 순환선으로서 또 가장 그렇죠. 자, 지금 4호선도 서고 지금 5호선도 지금 서는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이 뭐 종로 뭐 아주 중심 업무지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세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또 여기에는 동대문 디디프 플라자라고 해서
그렇죠. 동대문 쪽에서 가장 또 랜드마크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도보 3분 거리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그리고 동대문 DDP 플라자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또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강남이 아니에요. 네. 중구 그렇죠. 명동 쪽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쪽이 들어와 있는 이쪽이 최근에 1제곱미터당 2억을 첫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1제곱미터니까 보통 우리가 한 평이 3.3제곱미터 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한 평에 6억 6천이 공시지가고요. 자, 공시지가 반영률이 시세의 약 한 60% 정도 뭐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10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땅 한 평에 10억이 넘는 동네가 바로 중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째 한 번도 땅값 1위를 내주지 않은 곳이 바로 중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바로 중구 쪽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종로 쪽에 대규모 그런 중시 업무지구 이쪽에 또 아주 가까이에 지금 세운지구라고 해서 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도를 좀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종로 쪽에 많은 이제 업무지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쪽에 또 많은 그런 업무단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가 살짝 조금 비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운지구 쪽에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종로와 그렇죠. 동대문을 브릿지 연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로나 이쪽은 실질적으로 그런 1인 가구들이 있을 수 있는 많은 주거 공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처럼 뭐 좀 생활이 좀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 좀 나오겠네. 그러면 지하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2호선, 4호선, 5호선이고 이쪽은 또 6호선까지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또 당연히 동대문역 쪽에 1호선까지 그렇다면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광화문 쪽에 70만 명, 동대문 15만 명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갖고 있죠. 자, 1인 가구가 이쪽 지역들 어마어마합니다. 46%나 되는데 새 집이 없어요. 이쪽은 10년 내에 신축한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새 집이 공급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침실까지 별도로 갖추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복층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막 4월에 이제 준공이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2억 9,600에서 2억 9,900으로 3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자, 전세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게요. 2억 7천에서 2억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종로 업무지구 지금 중구 그것도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그것도 복층형 새 집이 그렇죠.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내가 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효자 그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자,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